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해외 시장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FOMC 회의 결과 발표 후 이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시장이 예상치와 부합하는 흐름들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 대한 감소와 러시아가 달러로 국채이자를 지급하며 그동안 가장 큰 우려로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인 이슈인 이 디폴트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모습 보여주며 증시는 긍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전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 그리고 올해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남은 6번의 회의에서 모두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시사했는데요. 양적 긴축 또한 이르면 5월 달부터 시작할 것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한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겠고 파월 의장 역시도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평가했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러한 금리를 연이어서 인상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 102.98달러 8.35% 상승 마감하였고요. 국채는 혼조였고 달러는 하락, 금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그냥 총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좋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아직 봐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뉴스들을 보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지표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1만 4천 명으로 월가 예상보다 하회하며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산업 생산 역시도 0.5% 증가하며 예상치에 부합되는 움직임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제조업 쪽을 조금 보자면 27.4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는데 이전에 발표했던 엠파이어트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안 좋았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 필라델피아가 제조업이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이 제조업 쪽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 국채 가격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연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긴축 경로, 경기도나 우려를 재점검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경기는 살아날 수 있어도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다 보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약간 둔화될 수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하다 보니 지금 당장은 같은 흐름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갈라서 얘는 얘고 쟤는 쟤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미국 쪽에서 오랜만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지난해 집값 급등에 주택 평가액이 증가하였다. 근로소득을 웃돌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기억하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서브프라임 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고 쭉 주구장창 바닥을 기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런데 이번에 이 10년 만에 올라간 이번 현상으로 인해서 이 근로소득을 웃도는 주택 평가액 증가가 나왔다라고 하니 미국 쪽에서 이 부분을 어떠한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볼지 주목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향을 받을 부분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될까라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원자재들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연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이제 집 많이 짓는다라고 하는데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건설사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과도 연동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자, 요 부분이 미국 집 관련해가지고 그쪽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 기업들의 이야기들을 조금만 더 이제 살펴보자면 지금 자동차 판매 플랫폼, 수소 양자컴까지 현대차가 이러한 기술들에 전방위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삼성에 이어서 현대 같은 경우에도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비전을 밝힌 것인데요. 자, 당연히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수혜받은 기업들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좋겠고 자, LCC, 그러니까 저가항공사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잠겨 있다가 다시 반등을 하며 중장거리 노선의 확대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 LCC들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동유럽이지만 그 이외에 알짜 노선까지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살아남은 LCC들의 덩치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있다라는 거 주목을 해보면 좋겠고요. 이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유류 할증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싼 항공사를 많이들 찾을 텐데 여행 가고 싶으니까. 근데 이런 LCC들이 중장거리 노선까지도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주목도는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갤럭시 A 시리즈가 출격을 하는데 중저가 폼에 프리미엄 기능을 넣을 것이다라고 해요. 이 이야기는 이 중저가 폰에 프리미엄 부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당연히 이 이야기는 부품 관련주들 조금 더 비싼 거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매출은 늘어날 것이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업의 원자재 이러한 뉴스들은 계속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 앞에 늘어선 줄 이대로 가면 건설 현장 멈출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시멘트 관련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저 좋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 드라마 제작사들이 다시금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레몽레인이 올해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위즈익 스튜디오 자회사죠. 컴투스가 위즈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컴투스 그룹 내에 있는 드라마 제작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좋은 모습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나씩 파악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시겠네요. 자, 이렇게 이 뉴스들부터 해외 시장 정리까지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 시작 전에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요 공부방에서는 여러 가지 뉴스들 당장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UL 로보틱스 상장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주목해보라. 이런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부할 만한 리포트, 뭐 수급 분석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한번 들어와가지고 공부해보겠다라는 생각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제 채널 커뮤니티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여기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은 결코 리딩방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공부의 생각을 갖고 들어오셔서 어려운 시장 같이 헤쳐나가셨으면 좋겠네요.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HMM 같은 경우 나쁘지 않죠. 한번 크게 떨어졌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등 3일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좋아요 그냥.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건 자, 이거 좋은 거 알겠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요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MM 같은 경우에 이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죠. 자, 윤석열 시대가 되면서 신해양 강국 도약으로 이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HMM 민영화의 촉각이 보여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세력, 그러니까 산업은행이랑 이 해양진흥공사랑 시비를 좀 나눠서 갈라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냥 빠르게 진행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영화 이제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재평가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과연 이걸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전에 나왔던 이 시비가 해결되기 위해선 최소 2년은 걸린다. 이 얘기를 했던 걸 보면은 그냥 급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그 임기 내에는 이 민영화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좀 속도를 내라라고 압박을 하면은
이 2년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나올 뉴스들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보고서 대응해도 않는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판단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HMM 균등 배당이라고 해가지고 사는이랑 이 해진공 몫으로 1200억을 배당을 했다라고 하는데 투자 많이 했으니까 뽑는 건 정상인 거죠. 당연히 문제 없는 걸 갖고 이제 문제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럴 거면은 이전에 해진공 쪽에서 시비를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그때도 뭐 말이 나오긴 했었지만 결국 넘어졌어야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대주주의 합법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위로 뛰어 올려 버리게 된다면 아마도 이 민영화까지는 속도가 조금 더 붙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중국 쪽의 이슈로 인해서 HMM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이 운임지수가 이 중국의 선전의 사태로 인해서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일단 중국 컨테이너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옆으로 완화가 되기 시작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지금 중국 선전 지역에서 18일부터 봉쇄 조치를 부분 해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기업 활동이 점진적으로 재개가 되면서 다시금 이 운임 지수가 어느 정도 옆으로 반등하기 시작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완벽하게 재개가 되기 시작을 하면요. 좀 급하게 더 많은 물량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금 또 물류대란 얘기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모습들이 과거에도 계속 반복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한 번의 비슷한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은데 요럴 때 이제 주가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긍정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 지금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얘기 나오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 올해 남은 FOMC 회의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것이 전망이 되고 있죠. 자, 이럴 때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고 성장주의 가치는 떨어지며 가치주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근데 H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저평가를 받아서 그렇지 실적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가치주죠. 주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현재 시장 상황 때문에 올라가는 그러한 거리도 남아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11선을 어떻게든 회복을 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보면은 여기랑 또 비슷한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전 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생기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위쪽의 매물대를 부딪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거기를 뚫고 올라간다? 요거는 약간 회의감이 들어요. 이유는 물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 물량을 소화하는 것도 일일 거니까요. 그래도 여기서 이 아래까지 간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률을 여기서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으니까 일단 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요 부분 어떻게든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쭉 올라가는 거 기대하면서 지켜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로는 21선, 두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61선까지는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 61선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음번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갈까 생각해 보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현재 부분이긴 하거든요. 241선. 그래서 21선 이탈하면은 비중 조절 좀 하고 61선에서 판만큼 산 다음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노려보는 게 어떠할까 싶어요. 자, 그러면 수급도 한번 살펴보자면 외국인이랑 연기금이 괜찮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금투도 살금살금 담아주고 있고 개인만 털리면 됩니다. 네, 개인만 털리면 다른 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만
최근에 좀 많이 사갖고 이 물량도 소화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윗골이 다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 부분에서 자리만 유지해주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쭉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본다면 현 부근에서 유지해주는 모습 보여준다. 이전 고점 뚫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역시도 한번 기대해봐도 된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안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21선, 두 번째는 61선 지켜보자. 다만 21선 이탈하면은 비중주에 들어가고 판만큼은 61선 딛고 올라갈 때 들어가자.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다음은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여기 아랫부분까지 노려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올라갔을 때는 되게 좋았고 떨어졌을 때는 아무래도 떨어졌다 보니까 좋게 생각을 할 수는 없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끝인 모습을 이 HMM이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시 가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며 이 종목으로 큰 수익 봐서 이제 웃는 얼굴로 저랑 이제 꾸준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